안녕하세요. 명품 토익의 최정화 강사입니다. 우리 오늘은 준동사, 마지막 시간인 동명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동명사 바로 들어가기 전에 동명사도 결국은 준동사이니까요. 준동사의 특징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동사도 결국 그 안에 동사 있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가져요. 동사의 의미를 고스란히 가져다 보니 아무래도 그 의미적으로 필요한 어떤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겠고, 목적어뿐만 아니라 보어도 필요하다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사가 동사를 꾸미지 않습니까? 역시 준동사도 동사의 의미를 가지기에 필요하다면 누구의 수식을 받아요? 준동사도 부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동사는 아니라는 게 되게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동사의 자리에 들어가서 문장을 딱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는 있기에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나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나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같은 역할들을 하기 위해 생겨난 게 바로 준동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투부정사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세상 투부정사는 그렇게 오지랖이 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까지 막 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동명사, 오늘 정리하게 될 동명사는 딱 하나의 역할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가 명사가 된 거기 때문에 딱 명사로서의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명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미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고,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등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명사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자리가 될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되게 큰 투부정사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전치사의 뒷자리를 두고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었으나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었지, 전치사의 뒷자리에는 투부정사는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명사는 해석만 두고 봤을 때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할 때는 해석이 어차피 똑같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이 돼도 이 동명사는 투부정사와 다르게 전치사의 뒷자리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조금 투부정사하고는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명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는 위치를 좀 문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리모델을 리모델링으로 쓰게 된다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가겠죠. 리모델링을 하는 것. 그럼 어디를 리모델링 하는 것인데 자신의 목적어 웨어하우스까지 같이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커다란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라는 거죠. 창고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맨 앞자리에 오면서 그 뒤에 보시다시피 뭐가 보입니까? 동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모델링 하는 것은 비용이 듭니다. 어떤 비용? 많은 돈과 시간의 비용이 든다. 어떤 이런 문장 속에서 이 동명사 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투부정사 구나 동명사 구처럼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 구의 형태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에 항상 얘네들은 단수 취급을 단수 취급한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동사는 언제나 단수 동사로 수일치를 한다는 것도 좀 하나 깨알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is 뒤에 뭐가 오고 있습니까? 바로 remodeling the warehouse가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warehouse, 창고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BING만 보면 왠지 같이 묶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형태가 모양이 똑같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뭐 하는 것이다인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어하고 동사 간의 의미적인 관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업무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지금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BING 형태라고 해도 그 ING가 자기 뒤에 오는 어떤 그런 덩어리를 묶어서 명사로 보어 자리에 쓰인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고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바로 다음 문장에서 The sales director, 주어가 postponed. 뭐예요? 연기를 했다, 미뤘다 라고 하는 의미 동사거든요. 여기서 postpone이라고 하는 동사를 좀 눈여겨봐 주시고 마치 decide라는 동사는
ing하고 투부정사 중에서 무조건 나는 투부정사만 decid는 딱 결합을 해. 이런 특징이 있었던 동사였던 것만큼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postpone이라고 하는 동사도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는 투부정사나 그죠? ing나 해석이 똑같아도 절대로 이 연기하다 미루다의 postpone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를 자신의 목적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postpone을 보고 두 개 중에서 ing 동명사를 찾아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를 갖다가 연기했대요? opening the new store.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는 걸. 어디다가 오픈하는 거? LA에다가. 자, 이렇게 오프닝부터 그 LA까지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동명사 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들도 이제 추후에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암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투부정사하고 비교해서 되게 중요한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인 겁니다. 자, 운동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그 뒤에 바로 전치사 for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for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자, 이 동명사 to 부정사도 해석이 똑같지만 전치사 뒤에 to 부정사는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aintain 유지하다, ing 와서 유지하는 것. 도대체 무엇을 유지하는 것? 자신의 목적어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데리고 오면서 자, maintaining 동명사 구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뒤에? 전치사 뒤에요. 자,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는 못 오지만 동명사는 올 수 있다.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 보셨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동명사가 그러면 결국 명사인데 그럼 일반 명사하고 동명사하고 같이 있을 때 많은 입문반 여러분들이 여기가 명사 자리인데 ing도 명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얘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얘는 정답이 되고 왜 얘는 정답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동명사하고 명사를 구분해 줘야 되는 그 포인트를 한번 명료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준동사예요. 뭐가? 동명사가. 동명사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자, 동사의 무엇을 가진다고요? 동사의 성질을 고스란히 가진단 말이죠. 그러나 일반 명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명사로 태어난 아이들. 자,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목적어를 가질 수 있냐는 거죠.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동사가 타동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다면 당연히 자신의 목적어를 가져요. 그런데 일반 명사가 다른 명사를 목적으로서 가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는 가능해요? 만약에 이제 앞에 명사하고 뒤에 명사가 바로 붙으면서 복합 명사가 가능한 경우는 있죠. 그렇죠? 복합 명사가 가능한 경우는 있어도 다른 명사를 막 목적어로서 막 구구절절하게 가질 수는 없다. 일반 명사는. 자, 그겁니다. 지금 비슷한 예문으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hysical exercise is important까지는 역시나 또 동일한 어떤 문장이 되겠고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maintaining maintenance는 둘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maintaining 자신의 목적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의 덩어리로서 큰 덩어리로서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반면에 maintenance는 유지 및 보수라고 하는 명사인데 갑자기 그 뒤에 건강한 몸과 마음, 유지 보수 건강한 몸과 마음 이렇게는 연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괜찮으세요? 이거는 뭔가 뭐 복합명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냥 생명사가 다른 명사랑 그냥 그 복합명사의 어떤 의미적인 관계도 없이 나란히 나열될 수는 없다. 명사 충돌, 그렇죠? 자, 이렇게는 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관사는 뭐 어나 더가 있겠고 뭐 소유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사나 소유격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한정사라고 하거든요. 이 앞에 소유격이나 관사 같은 게 과연 올 수 있는가 없는가. 자, 동명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하나 두 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동명사 앞에는 이런 한정사 자체가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명사 앞에는 당연히 관사나 소유격과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for 뒤에 maintaining 하면서 따라 오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자, 보이세요? 어나 더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넣을 수 있습니까? 동명사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상이라면 그 앞에 더 뿐만 아니라 어떤 소유격도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maintenance처럼 불가산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자에 들어갈 때 그냥 무관사 처리하고 홀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불가산 명사, 어차피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 앞에 관사, 부정관사는 어나 언이고 이제 정관사죠. 더. 불가산 명사 앞에 어나 언을 쓸 수는 없어요. 더는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자, 더를 쓴다고 한다면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러한 하나의 또 차이가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칸을 명사 자리라고 봤을 때 앞과 뒤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보자면 수식을 해주는 대상이 당연히 다르겠죠. 일반 명사는 누가 꾸며주겠어요? 명사는 누가 꾸민다?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 그러나 준동사는 누가 꾸미겠어요? 동사를 꾸며주는 아이, 부사가 준동사를 꾸민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r job is. 자, 그녀의 job이 is answering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대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job은 뭐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비동사하고는 별개로 보어로서 설명하는 이제 주격 보어로서 오고 있는 덩어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answering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럼 친절하게인 이 courteously는 누구를 설명해 주는 거? 누구를 꾸며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 그럴 리가 없죠. 자, 이 부사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니?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answering, 동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떠한 questions인가요? 누구로부터요? 고객으로부터 나온 질문. 어떠한 고객인가요?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고객들. 이렇게 수식어구와 수식어구, 전치사구가 연결이 되면서 조금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전치사구는 묶어서 수식어구로 이제 그쵸? 얼마든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중요한 거는 answering을 부사가 꾸며주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실래요? 자, 내가 매우 grateful, 감사하잖아요. 자, 누구한테 감사하냐면 고객 서비스이고 기획기도 해라. 여러분 이런 게 복합 명사예요. 이 명사들이 연결돼서 의미가 이렇게 완성이 하나의 어떤 색다른 명사로 의미가 완성될 때 이때 복합 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고객 서비스 직원이죠.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정말 감사한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한 거냐면 for 뒤에 그의 답변인 거죠. His answer. 근데 어떤 그러니까 정말 친절한 answer,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다. 자, 그냥 answering 같은 경우는 동사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사의 수식을, 그냥 answer은 답변이라고 하는 딱 떨어지는 어떤 명사일 테니까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빈칸 자리가 위치상 명사가 와줘야 되는 자리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나서 자, 다시 보기로 봤을 때 뭐 부사라든지 형용사 이런 것들은 지우고 나니 동명사도 있고 일반 딱 떨어지는 명사도 있어. 그러면 일반 명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어. 그럴 때는 빈칸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서 혹시 목적어로 쓸만한 게 뒤에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앞에 뭐 소유격이나 관사와 같은 한정사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빈칸에 올만한 걸 수식해 줄 만한 그 수식어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정확하게 동명사인지 아니면 명사, 일반 명사인지를 골라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좀 숨 고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